강희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재를 원하세요? 그럼 그 단점을 강점으로 보고 그에 맞는 일을 시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칼로레아 세계사의 저자 임라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가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왜 저는 계속해서 세계사를 전략적 눈치 싸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결국 싸움에서 이긴 승자가 쓰는 기록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군주가 태길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군주보다는 무서운 군주가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마키아벨리가 이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치를 써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리더가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쥔과 동시에 자신의 힘을 키우고 싶어서가 아닐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리더가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역사, 그리고 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동양에서는 리더에게 공포보다는 대인으로서의 큰 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리더가 대인이어도 그를 따르는 훌륭한 참모와 인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국정 운영과 리더십을 위해 대인으로서 인재를 구한 데 혈안이 됐던 리더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면서 똑똑한 참모를 확보하는 데에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과거시험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재미삼아서 여러분도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1447년 세종 29년에 세종이 직접 출제한 문제입니다. 왕이 말하노라. 인재는 천하 국가에 지극한 보배다. 세상에 인재를 쓰고 싶지 않은 임금이 어디에 있겠느냐. 임금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하가 임금과 통하지 않는 것은 두 맹인이 만나는 것과 똑같다. 어찌하면 임금이 인재를 알아보고 중용할 수 있겠는가? 각자 온 마음을 다해 생각하는 바를 적도록 하라. 정말 좋은 문제죠? 이 문제의 핵심은 리더가 인재를 어떻게 알아보고 기용할 수 있는지 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는 문제를 보면서 당시의 응시자들이 조금 부러웠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인재의 목을 매는 리더라면 그를 따르는 참모나 인재도 뭔가 직언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당시에는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응시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강희맹입니다. 강희맹은 세종이 냈던 이 문제의 장원급제자였어요. 그리고 24살의 청년이었던 강희맹이 세종에게 제시한 답은 총 3꼭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천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인재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인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대단히 날카로운 직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뜨끔할 정도의 직언을 했더라도 세종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답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강희맹이 어떤 근거로 세종의 리더십과 관련한 직언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리더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거리상의 이유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도 안 보이고 너무 멀리 있어도 인재가 안 보인다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너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또 거리가 너무 멀면 아예 아랫사람이 좋은 리더를 만날 기회조차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왜 자꾸 어른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좋은 데 가거든요.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 옆에 있어야 좋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기회조차가 없으면 어떡하죠? 백날 똑똑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는 의심 그리고 주관성입니다. 의심과 주관성의 핵심은 강점보다 단점이 눈에 들어서 리더의 주관성 때문에 강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이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사장님이라고 간주해볼게요. 근데 새로운 직원을 뽑는데 안정보다는 도전심이 강한 지원자가 나타났네요. 자, 그럼 이 도전심은 강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놀랍지만 아무리 세상이 도전심을 좋은 거라고 해도 리더가 이걸 주관적으로 싫어하면 그 지원자는 그저 단점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강희맹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리더분 진짜 인재를 원하세요? 그럼 그 단점을 강점으로 보고 그에 맞는 일을 시키세요.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리더란 말이죠. 주관성을 버려야 합니다. 인재를 원한다면서 언제까지 자기 기준만 고집할 건가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직원들이지만 세종은 이 직원을 아주 높게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좋은 인재들을 참모로 두면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려고 했죠. 21세기가 아무리 개인의 시대이고 분권의 시대라고 해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대야말로 리더가 무엇으로 힘을 키울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건 훌륭한 참모와 인재가 내뱉는 조언 그리고 직원이죠. 근데 무서운 건 이런 인재를 알아보면서 그 인재의 직원을 받아들이려면 리더부터 참모보다 더 뛰어난 지혜, 눈, 귀, 그리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